안녕하세요. 엄마의 상담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좀 약간 특이하게 부부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부 상담을 그 아버님하고 그리고 학생의 어머님 이렇게 상담을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쩌다가 신청을 하게 됐고, 자녀는 몇 학년이죠? 부모로서 그러니까 아이가 그 공부를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수학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입시 관련 이런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먼저 이렇게 자녀들 교육시킨 선배님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공부를 잘하려면 수학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학에서 이제 나중에 성패가 갈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희는 이제 아이 성향으로 보나 뭐 요즘 추세로 보나 애가 이제 이과를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제 더더욱 수학 공부를 잘 했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남자예요. 선행 학습을 많이 시키진 않았어요.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제 수학 학원을 다니긴 다녔는데 뭐 일주일에 3, 4시간 정도 이렇게 수학 학원을 다녔어요. 1년 정도? 그 정도씩 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6학년인데 중학교 뭐 1학년 과정을 하고 있고요. 부모로서 정확하게 애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근데 애가,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고집이 좀 센 그런 성향이고요. 또, 더군다나 또 최근에 또 이제 사춘기에 진입을 해서 더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런 성향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되게 성실해요. 예, 뭐 학원 꼬박꼬박 다니고 숙제 같은 것도 안 빠지게 하려고 하는데 다들 소개를 좀 마치고요. 자녀가 학원을 언제부터 다녔어요? 사실은 유치원 때부터 다녔는데요. 그 유치원 학원을요? 때는, 네, 그 수학 학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사고력해서 팩토랑 소마셈, 음, 그거를 이제 6살 겨울방학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수학 학습을 한 거는 이제, 예, 계속 쭉 다녔었어요. 학원을? 그러니까 네, 사고력 초등학교, 수학 학원을 6살부터 언제까지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력은 유치원 때만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유치학 가면서부터는 때? 이제, 예,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그 교과하는 학원을 보낸 건가요? 교과? 네. 그냥 디딤돌 기본 응용에 이렇게 최상위로 나가는 그. 그래서 네. 초1 때부터 기본 응용 최상위 하는, 이 정도 하는 학원을 그냥 보낸 네. 거네요. 네. 교과하는 학원을. 네. 그럼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6년 동안 학원을 다닌 거네요. 예, 예.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선생님이 해준 소수 정예로 하는 데를 다녔었거든요. 거기 음, 다녔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물론 이제 초등학교 내용이 어렵지도 않았으니까 거기서도 1년 정도 선행을 했었거든요. 4학년 말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이제 6학년 1학기 거 디딤돌 기본 응용 하다가 왔거든요. 근데 이 동네 와서 이제 학원이 마땅한 데가 없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대형을 보내게 됐어요. 음, 근데 대형을 다니고 나서부터의 문제인 건지, 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5, 6학년에 수학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초등학교 5, 6학년이. 내용이 어려워져서 그런 건지, 이제 대형 학원 다니면서부터는 아이가 좀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대형의 그 커리큘럼 자체가 무조건 3개월에 한 학기씩 다 쳐내야 되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건지, 그냥 맨날 숙제만 하고 가는 건지,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학원이 나눠졌어요. 4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1대 3으로 이렇게 봐주시는 분한테 배우다가, 그때는 별로 어려움 없이 음. 선행을 하긴 했는데, 이제 5학년 때부터 다니면서부터는 점점, 예, 수학을 힘들어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대형학원 갔을 때가 6학년 거 배웠던 시기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레벨 테스트 봤는데, 그렇게 레벨 테스트라는 것 자체도 처음 본 거거든요. 음, 그래서 레벨이 높게 나오지도 않고, 한 학기 선행 정도 하는 반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대형학원 가서 네. 6학년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1 거 지금 하고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네, 기본적인 거 듣기로는 어머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 부분에 좀 수학 문제는 좀 파악하기는 약간 힘든가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현재는? 저희 아이가 이제 그 대형 학원을 다니면서의 문제점은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대형 음, 학원은 무조건 정해진 진도를 다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 아이가 아주 성실하고 잘 따라가면 그만큼 빨리 선행을 빼주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너무 진도 나가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 그러니까 저는 수학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념만 확실히 알면 문제를 뭐 100문제 푸는 것보다 10문제를 제대로 알고 풀자 주인데 대형하고는 그 커리큘럼상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개념보다는 양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학원도 그러면 초등학교 과정은 뭐 예를 들면 기본, 디딤돌 기본, 응용, 뭐 최상위 이렇게 나간 건가요? 근데 거기는 자체 교재를 쓰더라고요. 따로 어, 외부 교재는 쓰지 않더라고요, 거기는. 자체 교재하면 그거 좀 어려운 것도 같이 하나요? 심화까지? 네, 뭐 서술이랑 심화랑 같이 하죠. 처음에 기본 나가고 그다음에 심화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다음 단계 선행하고 뭐 기본 심화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아, 그걸 동시에 그렇구나. 같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현행 심화를 한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 뭐 기본 이렇게 겹쳐가면서. 중등도 그 자체 교재 쓰나요? 네, 자체 교재 쓰고 중등은 특이하게 하나만 외부 교재 쓰더라고요. 대충 제가 이제 파악은 됐고요. 아이가 이제 사고력 수학도 미취학대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소수정예 교과학원, 그 다음에 5학년부터 6학년은 지금 대형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이제 좀 어려워한다. 네, 그런 상태네요, 현재는. 네. 그러면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이제 어떤 거죠? 제가 이제 아들 수학 공부를 뭐 매일은 아니지만 아들이 이제 뭐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면 이제 아들 문제 푸는 거를 이렇게 뭐 한두 문제씩 같이 봐주는데요. 음, 우선 나쁜 습관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문제를 풀 때 요즘 애들 문제는 이렇게 막 단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수식을 이렇게 정리도 하고 해서 몇 단계 논리 단계를 거쳐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 안타까운 게 분명히 저기 공부를 했고 개념도 있어요. 물어보면 그 물어본 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수식을 정리를 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저 몇 단계 거쳐서 답을 내는 그런 게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여줘도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성급하죠. 그래서 답을 좀 빨리 구하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게 조금만 더 차분하게 생각하면 답을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식을 정리를 잘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안 돼서 그게 좀 일단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주로 이제 틀리는 거나 답을 못 내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거거든요. 바로 이제 눈앞에 있는 건데 답을 못 찾는다는 그런 느낌을 드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습관을 좀 잡아줄까? 그게 이제 가장 큰 제 관심사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아이가 이제 식을 잘 세우지 못하고 문제를 푼다는 거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숫자를 끄적인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못 푸는 게 안타깝다. 이 두 가지 질문 같은데요. 계산을 열심히 하는데 뭐랄까 수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논리를 이렇게 단계별로 전개해 나가는 그게 잘 안 돼요. 예.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이제 중등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괜찮긴 한데, 식 세우는 거는 중등 과정부터는 해설지 필사시키면 많이 늘거든요. 해설지 필사. 해설지 필사. 예. 그래서 아, 저도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제 식 세우는 거 잘 모르는 애들은 복잡한 문제를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귀로 듣고 오답을 하라 그러면 오답을 하더라도 그 오답이 내가 설명한 것 같이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오답을 못 하거든요. 아이들이 오답 노트에 또 작성하는 거 보면. 그러면 이제 방법이 이제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령 뭐 인원이 적거나 혹은 좀 진도를 느리게 나가도 되는 경우는 식 쓰는 절차들을 좀 정리를 해줘요. 복잡한 문제. 그래서 뭐 예쁘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냥 대충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설명만 해주는 게 아니라 개요 작성부터 해설지 같이 이렇게 쭉쭉 제가 정리를 해주고 이걸 가지고 네가 오답을 해봐라. 그러면 얘가 이제 정리해서 오답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뭐 칠판에 나가서 다시 한번 그거를 그대로 풀어봐라라고 시킨다든지 설명해보라라고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원에서는 되게 하기 힘들어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선생님 중에서 한 정원이 4명만 받으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학습 교정을 하려고 그 반에 많이 보내거든요. 어머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교정해 주세요. 진도는 느리게 나가대요. 그러면 일일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주고 그거를 뭐 번호까지 적어가면서 이제 식 세우는 거 딱 해주고 그대로 얘 적게 한 다음에 너가 준비되면 앞에 나가서 그대로 풀어봐 칠판에 풀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학원에서는 많이 해주기 힘드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던가 근데 부모님이 좀 해주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또 사춘기이기도 하고 혹은 말을 좀 안 들을 수도 있고 집에서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집에서 불가능할 때는 또 하나 방법은 학원의 선생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조금 복잡하거나 얘가 틀린 문제들은 해설지 필사를 시키게 숙제를 내주세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그 계산 실수가 많거나 활용 문제, 뭐 방정식 활용이나 문장제 문제 잘 못 푸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은 건 해설지 필사를 시키거든요. 해설지 필사를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시키면 굉장히 늘어요. 실수도 줄어들고 식 세우는 방법도 좀 알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과정 문자식 배우면 되게 이상하게 막 식을 쓰거든요. 가령 함수는 y는 3x 더하기 1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y는 빼고 3x 더하기 1부터 막 해서 이상하게 푼다라든지 방정식은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등호 빼고 막 쓴다라든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거는 아까 같이 이제 일일이 꼼꼼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한 시간에 한 두세 문제밖에 못 풀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던가 그게 아니면 해설지 필사를 좀 시키면 좋아져요. 해설지 필사라는 게 뭐 쉽게 말해서 저 문제집에 이제 저 답안지에 보면 그 문제에 해설 나와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정말 따라 쓰는 건가요? 그대로 따라쓰기 시키는 거고 예. 그게 좀 익숙해지면 좀 요약 정리라고 해도 돼요. 처음에는 이제 오답 같은 거 시킬 때도 아이들이 선생님이 그냥 모르는 거 이렇게 설명해 준 다음에 오답해라 그러면 잘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못 썼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문제 또 틀리면 너 오답 노트 한 거 보고 풀어봐 그러면 자기가 오답을 제대로 못 썼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몰라서 또 못 풀어요. 그런 경우도 오답할 때도 해설지를 보고 그대로 필사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이렇게 시키면 그거 하다 보면 본인이 팔이 너무 아픈 해설지는 일반적으로 되게 기니까 그거를 좀 나름 요약 정리를 하게 돼요. 이런 문제가 이제 좀 심각한 아이들이 있고 심각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데 크게 심각하지 않다 그러면 야 냅둬도 수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좀 얘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좀 시키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많이 그 부분은 늘어나요. 계산 실수도 많이 줄고 식 세우는 방법도 알고. 근데 예를 들어 아이들 중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거 시키면 안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게 좀 더 나이가 들면 또 안 해요.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그러면 그때까지 실수 많이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계산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걔 문제 푸는 식을 보면 하나도 체계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식이.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선가 틀리는데 본인도 잘 못 찾는 거죠. 왜 틀리는지. 제가 첫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해설지 필사.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들이 소수정예로 할 때 습관 교정할 때 하는 것 같이 일일이 설명해주고 문제를 해설지 같이 적는 거를 요약 정리해서 선생님이 적어준 거를 애들 베껴서 쓰게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흰 백지에다가 너가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해서 그렇게 시킨다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좀 극단적인 방법 중에는 학원들이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형 학원 말고 이제 어떤 학원 중에서는 그런 것만 되게 강조하는 또 학원이 있어요. 근데 진도가 굉장히 느리게 나가긴 하지만 그 학원에서 한 6개월이나 뭐 1년 정도 다니면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습득을 시키는 학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같은 거 있으면 개념 필기 완벽하게 시키고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설지랑 똑같이 풀이 적게 하고 이렇게 연습시키는 학원들도 있어요. 단점은 이제 진도가 굉장히 느리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학원을 보내가지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개념 같은 거 자기가 꼼꼼하게 필기해서 정리하는 연습이나 이제 오답 같은 경우도 식 쓰는 절차에 맞춰 쓰는 연습 같은 거 시키는 방법도 하나 있고